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마지막 페이지. 지난주 금문고량주 빼갈의 역사 알려주다가 한 주 만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주제로 돌아온 역사 스토리텔링계의 카멜레온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멜레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 지금 녹화 저희 시점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휴전 협정이 발효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뭐 당장 이 사태가 일단락된 것이 맞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중동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관심사가 됐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에 이란 정권 교체는 왜 안 되는 거냐, 또 이런 언급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썬문답에서는 이란의 권력 구조와 하메네이라는 이 최고 지도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란의 근현대사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란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란의 신정 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체제인지 궁금합니다. 신정 체제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나라를 말하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신정 체제는 이란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군요. 물론 뭐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건 아직까지 국가 체제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이란 국호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파키스탄이랑 이란이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은 신정 체제는 아닙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나라는 이란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그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나요? 라흐바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타이틀이. 네. 라흐바르가 영어로는 수프림 리더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 헌법을 보면 1979년도에 만들어진 이란 헌법을 보면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란은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지도가 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란 헌법에 있고,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라흐바르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있어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다. 그러니까 의회에 있고 대법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삼권 분립이 다 돼 있어요. 예. 그 놀랍게도 네. 이란 중동은 아니지만 네. 범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몇 안 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는 나라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도 있고. 있고. 예. 그래서 딱 보면 정말로 공화국이 아닌가. 네. 대통령 있고 대법원 있고 의회가 있는데 네. 그 위에 라흐바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라흐바르의 관계도 수직적인 거예요. 수직적입니다. 역할 분담이 아니라. 네. 대통령도 해고할 수 있고 의회도 해산할 수 있고 아, 진짜. 군 통수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흐바르가 갖고 있습니다. 라흐바르가 진짜 옛날에 왕보다도 더 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왕이죠. 어떻게 그러네, 보면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는 어떻게 뽑습니까? 예. 라흐바르는 일단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초대 라흐바르가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들어보시던 호메이니가 호메이니. 네. 일대 라흐바르고 네. 그 사람이 이제 1989년에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네. 라흐바르는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끝나요. 예. 1989년도에 이제 호메이니가 죽고 네. 2대 라흐바르가 지금 하메네이인데 89년부터 지금까지 3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명 있었네요. 지금. 두명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어떻게 뽑냐면요. 네. 나름대로 그래도 지목하고 가는 건가요? 죽기 전에? 그렇진 네가 않습니다. 너해! 라기보다는 예. 죽은 다음에 그 시아파 종교 전문 회의란 게 있어요. 88명의 그런 멤버가 있는 회의인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카톨릭의 콩클라베 같이 이제 그 라흐바르가 사망한 다음에 88인의 전문가 회의가 모여가지고 네네. 다음 라흐바르를 선출을 합니다. 그 의회 의원들이랑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시아파 종교 전문 회의라고 해서 예. 88명이 요거 라흐바르만 전문적으로 뽑는 또 회의가 또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근데 형식적으로는요, 이 88인의 시아파 전문 회의가 라흐바르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거든요. 해고할 수도 있어요? 라고 명시돼 있지만 예. 해고를 할까요? 한 통속 같은데.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짜 비벼보지도 못할 정도로 국가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 인물이 라흐바르, 지금 이제 하메네이인데요. 하메네이 앞에 붙는 아야톨라라는 칭호, 이게 종교적 칭호라면서요?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이슬람교에는 크게 두 종파가 있습니다.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아, 전에 잡지사에서 썬킴식 암기법 알려주신 게 기억하십니까? 지금 쇼츠로 회자되면서 또 반응을 뜨겁습니다. 한 번 더 쇼츠로 좋습니다. 한번 뿌리죠. 한번 개념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죠. 예. 자, 우리 편집자님 기억력 테스트. 오케이. 수니파와 시아파 어떻게 구분? 아, 순위파는 순위, 순위로, 그렇지, 기억한다니까. 시아파는 그 시아버지. 혈연으로. 야. 비록 시아버지는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피가 섞일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섞여 시아버지가 하지만 그렇게 외우면 좋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모하마드가 네네. 그러니까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하고 사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두 개의 주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어찌됐거나 모하메드의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이어나가자. 네. 나는 주장이 있고 네. 또 하나의 주장은 무슨 소리냐. 그 혈통과 상관없이 실력으로 뽑자라는 두 파가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하메드의 그런 피를 얻은 사람이 이어나가자가 이제 시아파, 시아버지. 네. 그게 무슨 소리냐? 1등, 2등, 3등. 그냥 실력 순위대로 가자. 아, 실력주의. 순위파. 아. 근데 대부분 다 순위파예요. 네. 순위파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는 굉장히 소수 정파입니다. 네네. 이것도 왜 지금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 시아파의 맹주국이고 예. 순위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맹주국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이란이 시아파가 맹주가 된 케이스도 그 이유도 약간 독특한데 왜 그러냐면 네네. 16세기에 여기 이제 이란이 페르시아였잖아요. 네. 페르시아의 최대 라이벌 국가가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였어요. 아. 오스만 튀르크는 순위파였거든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가 딱 봤을 때 우리가 오스만 튀르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파면 좀 그렇잖아요. 아, 다르게 가자. 뭐 악수를 하기도 그렇고 싸우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페르시아는 오스만 튀르크와 정반대되는 종파를 정하자 전략적으로. 그래서 페르시아는 시아파가 국교다라고 네. 명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란이 쭉 이란까지 시아- 이어졌다. 이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시아파는요 순위파와 좀 달라요. 순위파는 그냥 죽든지 순교하면은 뭐 천국으로 간다 이건데 네. 시아파는 약간 기독교와 비슷하게 구세주 개념이 있거든요. 마흐디라는 구세주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마흐디가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라흐바르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대신 통치를 한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예, 예. 그 교리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라흐바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슬람교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와 같은 뭐 주교, 추기경, 목사님, 신부님 이런 성직자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 꾸란의 교리에 따르면은 알라 밑에 모든 인간들은 다 평등하기 평등하다거든요. 때문에 굳이 뭐 이걸 뭐 성직자를 만들 필요가 종교적 없다. 직분이 없다. 없다 이거죠. 예, 예. 그래도 성직자는 아니지만 네. 율법학의 약간 리더가 필요하다. 율법학의 리더. 성직자 아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예. 성직자라기보다 율법학자 가운데서 약간 탑. 그렇지. 그럼 학자겠네요. 그렇죠. 결국엔. 예, 예. 율법학자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는 율법학자에게 주는 타이틀이 아야톨라예요. 그게 아야톨라예요. 아야톨라요. 하메네이도 그러면 가방끈이 긴가요? 가방끈. 야, 가방끈. 그러니까 야. 종교 가방끈. 종교 가방끈이 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학에 통달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약간 존경을 받는 학자다 이거죠. 예. 아, 그런 뜻이구나, 아야톨라가. 그래서 지금 아야톨라가 예. 공식 지도자 타이틀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해됐습니다. 자, 이란의 현 신정 체제 그리고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권력 어디까지인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번에 이란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다면 이런 신정 체제가 언제 어떻게 애초에 확립이 된 건지도 궁금해서. 그러면 약간 그 20세기 초에 이란으로 한번 타임머신 타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 오늘 시동 걸어도 되나요, 평소처럼? 그러시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서스펜션에서 바람 빠져야 되니까. 이거 라디오로도 나가나요? 예. 아, 근데 저 권력자가 저희 쪽 권력자가 편집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유튜브 방송 이런만 알고 있다가 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라디오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라디오로 무슨 나가나? 말씀이세요? 저희 라디오가 베이스인데. 아, 그래요? 예.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상파입니다, 여기.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계기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예, 예. 1908년도에 페르시아에서 유전이 발견이 돼요. 중동 최초였어요. 아, 네. 중동 최초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유전도 나중에 그 발견이 되거든요. 네네. 여기서 유전이 터지자마자 영국이 딱 관심을 갖습니다. 어이, 너희 거기서 유전 터졌다면서 우리가 개발할게 네. 하면서 영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 그러니까 지금의 BP 있지 않습니까? 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예. 전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란 땅, 페르시아 땅에서 석유를 캐지만 페르시아 국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안 가고 영국이 다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당연히 이제 당신 페르시아죠. 네. 국민들이 불만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런 과정에서 1925년도에 팔레비 1세가 팔레비 왕조 할 때. 팔레비 왕조의 그 팔레비요. 예. 1세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네. 스스로 왕이 돼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스스로 팔레비 1세. 페르시아에. 페르시아에. 예. 그래서 페르시아란 타이틀도 싫다. 그래서 팔레비 1세가 그럼 우리는 아리아인의 땅이다라고 해서 이라니안, 이란 국호로 바꿔버려요. 예. 그리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죠. 네. 우리가 이 서구 열강과 자본의 동네북이 된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일본 메이지 유신 같이 우리가 크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서구 열강이 돼야 되겠다.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예. 히잡 금지, 여성 차별 금지, 여성도 동등하게 권리를 주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외세 척결. 외세 척결. 여기에 영국이 비틀즈가 또 가만히 안 있죠. 네. 어이, 네. 너희들 우리 뭐 나가라고? 우리가 쉽게 나갈 것 같냐? 약간 알력 다툼을 벌려요. 예. 그리고 그러다 결정적인 계기가 등장을 하는데 네.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영국이 얘기합니다. 그 팔레비 1세에게. 예. 영국 측에 붙어가지고 참전하라고. 거부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팔레비 1세가 왜 우리가 너희들이 전쟁에 참가하냐? 못 가! 하니까 네. 영국이 딱 기다려. Wait, just wait a moment. 해가지고 네. 1941년도에 소련과 당시에 영국은 그 연합국이었거든요. 소련 영국이요? 예. 소련을 끌어들이면서 네. 이란을 침공에 들어가요. 한번 덫을 놓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팔레비 1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를 시켜요, 왕을. 끌어내려 버려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약간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그 왕이 팔레비 2세거든요. 그렇구나. 팔레비 2세. 네. 그 팔레비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에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런 스탠스가 나왔겠지요. 그랬겠죠, 당연히. 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때 1951년도에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네. 여러분 외세를 다 몰아내고 네. 우리 이란 국민들을 위한 이란 정부를 만듭시다라고 주장했던 모사테크라는 사람이 네네.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새로운 총리에 취임을 합니다. 왕정인데 총리는 뽑았나 보네요. 의회가 있으니까요. 의회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절대적인 시민임을 받고 이제 모사테크라는 총리가 이제 총리가 돼요. 예. 이 총리가 이제 뭘 추진하냐면 지금 저 외세에 휘둘리는 팔레비 2세 궁왕을 내쫓아버리고 우리도 이란 공화국 만들자. 예. 나름 파격적이었어요. 파격적이지. 예.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영국 나가라고 하고 왜 우리 유전인데 왜 영국이 저 쥐락펴락하냐. 영국이 갖고 있던 그 정유회사를 싹 다 국유화하자. 여기에 영국이 아이고 선 넘으셨네요. 예. 영국 왜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묘사하세요? 영국 참.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안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서 또 저 모사테크를 끌어내리기엔 약간 힘이 딸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조인 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자 봐라. 저 사회주의자다 모사테크. 네. 그 51년도니까 한참 그 한국 전쟁이 진행되던 상황이잖아요. 예. 까딱 잘못하면 이란도 공산국가가 된다. 소련과 한패가 돼버리면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미국. 그러니까 저 모사테크를 끌어내리자. 네. 해서 CIA와 네. 영국의 MI6가 007 제임스 본드가 소속돼 있는 공동 작전으로 네. 암살?
아니 왜 암살까지 갔어? 아, CIA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오, CIA 아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CIA. Sorry, I apologize. 아, 예. 예. 그래서 CIA가 첫 번째 해외 공작을 펼칩니다. 예, 예, 예. 그 모사테크를 싫어했던 왕당파 그다음에 약간 보수적인 군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다음에 모사테크를 끌어내려요. 네, 네. 그리고 구속을 시킨 다음에 가택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약간 찌그러져 있던 팔레비 2세 국왕을 다시 앉혀버립니다. 아, 이때부터는 팔레비 2세 국왕이 완전 친미로 빠져버려요. 친미로. 오, 그래요. 나를 이렇게 다시 국왕 자리에 앉혀준 것은 예, 예. 영국도 파워가 세지만 네. CIA다. 미국이 나를 살려줬다. 그렇죠. 그때부터 팔레비 2세는 정말 친미 노선을 걷거든요. 아, 그렇구나. 60년대, 70년대 여러분 그 당시 테헤란의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헐리우드인가 LA인가 뉴욕인가 할 정도로 진짜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요. 지금 대통령도 넥타이를 안 매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예. 그런 다음에 너무 급진적으로 이제 그 약간 서구와 특히 미국화를 실시를 합니다. 그 1963년부터 이 팔레비 2세 국왕이 이른바 백색 혁명이라는 걸 시작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화이트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완전 이란을 미국화시키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보수파 이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렇겠네. 예. 너무 지금 빨리 서구화를 한다. 예, 예. 이 학생들을 팔레비 2세 왕조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 저항 운동의 상징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호메인이었어요. 아, 호메이니가 거기 있었구나. 예. 그러니까 호메인이를 국외 추방시켜버려요. 하메니 말고 호메이니. 자, 하메네이 말고 호메이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 헷갈리시는데요. 네네네. 그 에베레스트 헷갈리시죠? 예, 예. 나나 무스꾸리 나나 묵구수리 헷갈리시죠? 헷갈려요. 스튜어디스 헷갈리시죠? 네네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스요. 예, 예. 편집장님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예. 아, 예전에 네. 이종환의 디스크쇼에 이종환 씨 아시죠? 아, 왜 또 세요? 오케이,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자, 네, 오케이. 일대 라흐바르는 호메인이에요. 호메이니. 호메이니. 예, 예. 지금 현재 라흐바르는 하메네이예요. 오케이, 예. 근데 일부 언론에서도 헷갈리시더라고요. 헷갈려. 호메인이 하메인이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네. 호메인이 하메네이예요. 하메네이예요. 맞아요. 네이. 예, 예. 이게 헷갈려요. 네. 호시하시로 할까요? 무슨 호시 하십니까? 아, 너무 헷갈리잖아. 아, 오케이. 어쨌든 그때 있었던 사람은 예. 호메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팔레비 2세 반했던 사람인 그렇죠. 거죠. 예. 일대 라흐바르요. 네네.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79년 이슬람 혁명 때까지 이제 해외 망명 생활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 팔레비 2세 왕조가 73년에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떼돈을 법니다. 유가가 폭등해 버리니까 네. 기름 파는 나라니까 예.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이잖아요. 음. 이 팔레비 왕조가 그 돈방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게 아니라 팔레비 파운데이션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후루룩 짭짭 이건 내 돈. 이런 폭발하죠. 예, 민심.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돼버리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폭발을 해버리죠. 네. 이게 연쇄작용을 이어지면서 네. 특히 정유회사 직원들이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퍼서 파는데 왜 우리는 정작 월급이 안 나오고 그렇지. 저 왕조만 지금 배가 부르냐 맞아요. 라고 하면서 내 돈 달라 내 월급 달라 하면서 78년도에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이제 이제 뭐 78년에. 약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한 극장에 들어가 가지고 반정부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네. 그 극장 바깥에 누군가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버려요. 정부 쪽인가? 아직까지 증거는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420명 이상이 이제 그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큰 사건이네. 렉스 극장 화재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네. 팔레비 왕조 물러나라 시위가 벌어져요. 네. 79년 1월에 팔레비 2세 국왕이 그러면 내가 뭐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가 앞으로 펼치겠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 위태롭긴 했구나. 아예 도망을 가버리네. 어디로요? 국외로요. 그러니까 해외로. 여러 나라를 예. 거쳐요. 예, 예, 예. 뭐 이집트로 갔다 등등등. 결국엔 미국까지 가지만 네. 왕이 도망가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된 겁니다. 네.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온 상태였는데 호메이니가 지금 일단 왕조가 거의 무너졌잖아요. 그때
프랑스에서 망명자였던 프랑스에서 테헤란으로 들어와요. 그게 1979년 2월이었거든요. 아, 망명 중이었다가 호메이니가 79년 2월에 테헤란으로 들어왔다. 들어와요. 예. 들어온 다음에 이제 혁명 약간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네. 문제는 군부였어요. 예. 군부가 어느 쪽으로 붙냐. 아, 군부가 예. 어디로 붙나요? 근데 군부는 중립을 선언해요. 우린 모르겠다. 일단 당신들이 정하시라고. 네네. 그게 결정타였어요. 일단 군부는 우린 중립이다. 예. 그러니까 군부가 중립이다 보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다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호메이니가 바로 2월 11일 날 테헤란을 접수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이란의 혁명 기념일이 2월 11일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네. 전 국민 투표를 합니다. 예. 내가 중심이 되는 이슬람 혁명을 할 건데 네. 이슬람 공화국을 세울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98%의 찬성률로 통과가 돼요. 공화국 수립. 이란 공화국 수립일. 그래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79년도에 성립이 되고 예.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 그런 체제도 이때 탄생한 그렇죠. 건가요? 신헌법이 그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통령 위에 종교적 최고 지도자가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란에는요. 이란 정규군이 있고 네.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게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혁명 수비대가 정규군이 아니죠? 아니. 예, 정규군 따로 있고 네, 그렇죠. 혁명 수비대 따로 있어요. 네네네.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네. 호메이니가 딱 봤을 때 저 군부가 중립을 선언했긴 했지만 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팔레비 2세의 명령을 받던 군대다 이거죠. 네.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렵게 성공한 이 혁명을 네. 수비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군대를 만들겠다. 친위 군대라고 따로 군대를 만들어요. 예. 이게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네. 말 그대로 혁명을 수비한다. 어.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두 개의 군대가 있거든요. 네. 이란 정규군이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는데 네. 혁명 수비대가 더 세요.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하메네이도 지금 같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호메이니가 여러분 일대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완수 이후에 이란의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변하나요? 네. 일단 이란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다 이런 신정 체제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약 60%나 70%가 이른바 페르시아 민족이고 네. 나머지는 쿠르드족 등등등 지금 이란의 신정 체제를 반대하는 반대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이제 호메이니의 신정 체제가 들어온 다음부터도 그때부터도 네. 우리 신정 체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정부 투쟁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돼요. 네.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누가 폭로했을까요? 누가 이 내부에서 했구나. 그렇죠. 많은 분들이 CIA 또는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인 모사드가 찾아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 이슬람 신정 체제를 반대하는 안에 반정부 세력이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도 혁명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메네이 저거 그 신정 체제에 아무리 봐도 못 가겠다. 예. 이 기회에 이 기회에 몰아낸 다음에 새로운 정치 체제를 우리 만들어내자라는 내부 목소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몇 년 전에 있었던 히잡 혁명, 히잡 그 시위 그 운동 때부터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오랫동안 36년 동안 한 네. 사람이 집권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공화국인데 그래서 이 신정 체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자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그렇죠. 목소리가 네, 내부에서도 있었죠. 있다 이거죠. 선생님, 그 이란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겁니까? 이거를 지금 10분 내에 다 하라고요? 크긴 한데 선생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2배속으로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 여러분 2배속 느리게 재생하세요. 라디오는 거의 가능해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같이 팔레비 2세 79년도 이란 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친미였죠. 예. 친미도 그런 친미가 없어요. 예. 그 당시 미국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그 이란 보고 중동의 경찰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미국 대신
그 이란이 중동의 질서를 대신 헌병과 같이 질서를 지켜달라.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아 참, 이란은요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인이죠. 페르시아인이고 약간 유럽 계통의 민족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란을 가신다든지 가면 요즘은 힘들겠지만 네네. 이란 사람들과 만난 다음에 아 정말 난 아랍을 사랑한다 아. 라고 얘기하면 진짜 화내요. 그렇겠다 진짜. 뭐 예. 일례로 우리 외국에 나갔는데 우리 보고 자파니스라고 하냐 네네. 그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I love Japan 우리 앞에서.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이란은 종교만 이슬람교지 아랍과는 완전 다른 민족이고 약간 세계가 달라요. 네네. 아시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는 미국을 좋아하는 코리아가 있고 서쪽 끝에는 미국을 좋아하는 이란이 있다. 그 정도였다. 든든하다. 팔레비 있을 때까지. 팔레비 있을 때. 예. 두 나라 손잡아. 아 코리아랑 이란이요. 코리아랑 이란이랑. 야야 그런 다음에 예, 예. 각 그 너 어떻게 친할래? 했더니 테헤란 시장에 한번 서울 와가지고 네. 그 강남에 있는 허허벌판에 삼릉로라는 길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거 삼릉로 대신에 우리 수도 이름으로 하면 안 되겠냐? 좋다고. 그래서 77년도에 삼릉로를 테헤란로로 바꿔버려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테헤란에 있는 한 도로도 서울로로 바꿔버리고. 이거 보시면 돼요. 얼마나 미국이 이란을 그 당시 신뢰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은 전략 무기는 동맹국에게도 판매를 안 합니다. 예. 근데 당시에 미국이 팔레비 왕조한테 뭘 팔았냐면은 F-14 톰캣 전투기를 팔았어요. 영화 탑건에서 톰 크루즈 형님이 타고 나오는 그거요. F-14 톰캣이요. 예, 예. 이건 동맹국에도 안 파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80대를 그 당시에 이란에 팔았어요. 관계가 그 정도로 가까웠다. 예. 놀랍게도 지금도 이란 공군의 주력기는 F-14 톰캣이에요. 이건 좀 이상하네. 이게 굴러가는 게 이상해요. 역시.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미국과 친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중동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너무나도 친한 관계였거든요. 그땐 그랬군요. 예. 심지어 어느 정도 관계가 좋았냐면은, 그러니까 이란이 유럽에 그 기름을 팔긴 팔아야 되는데, 당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이집트가 이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 돌아가냐?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가야 되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 친구야. 잠깐만. 이란에서 유조선 끌고 와가지고 홍해 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남쪽까지 와. 그럼 이스라엘 남쪽에서 우리가 파이프라인 쫙 관통해서 만들어줄 테니까 지중해까지 이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수송한 다음에 지중해에서 바로 유럽으로 수출해.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친구도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말로 진짜 이란 넣으면은 내가 연대보증 서줄게. 망해도 같이 망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완전 형제네, 형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70년대에는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플라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냐면 서로 공동 미사일 개발까지 합니다. 공동 미사일 개발. 당시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군사 강국으로만 알고 계시고 경제 대국, 지금은 뭐 경제 대국이지만 당시는 경제적으로는 거의 괴사 직전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자본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약간 사회주의 시스템도 도입을 하자 해서 만든 것이 키부츠라는 협동 농장이었어요. 키부츠. 예.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얼마 전에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죠. 근데 이슬람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이란에서. 예. 그 뒤로는 분위기가 바뀌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요 미사일 얘기까지만 끝내고요. 예,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이란은 돈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사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돈이 없다. 이란 너희는 그 기름판 돈 많지. 돈 투자 좀 해달라. 그럼 우리가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공동 쉐어하자. 그러니까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했을 정도로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그런데 79년도에 이란이 180도 다른 나라가 됐어요. 다른 나라가 됐죠. 예. 그러면서 미국을 호메이니가 악마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리고 딱 보니까 저기에 약간 리틀 아메리카 이스라엘 있잖아요. 네. 실제로 호메이니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 진짜로. 형제였는데 갑자기 큰 악마, 작은 악마가 됐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 의도적이었어요. 당연히 둘이 사이가 좋았을 때는 테헤란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었겠죠. 예, 있었겠죠. 혁명하자마자 이스라엘 대사관 방빼 아. 하고 그 대사관 건물에 누굴 앉혔냐면은 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앉혀버렸어요. 아, 상징적이네. PLO를요. 아.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원수 국가가 돼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갈등의 골이 이미 하메네이 전부터 깊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지금 등장을 안 했잖아요. 하메네이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하메네이는요. 네. 그 나중에 이건 따로 얘기하겠지만 네. 그 이란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가요.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이라고 그렇죠. 둘이 싸워요. 예, 예. 그때 그 이란을 이끌었던 대통령이었어요. 하메네이 대통령 출신. 하메네이가요. 예. 그러니까 호메이니가 최고 지도자고 네. 하메네이가 당시에 이란 대통령이었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그 전쟁을 이끈. 넘버원, 넘버2네요. 넘버원, 넘버2였어요. 대통령이 넘버2고. 그렇죠. 예. 그리고 88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89년도에 호메이니가 사망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당연히 2대 최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누굴 뽑을까? 네. 그 88인이 모였겠죠. 다 불러. 네. 아이고 거의 10년 만에 다시 모였어. 잘 지냈어? 아유, 아들이 결혼했다면서? 자, 그래 축하해. 현실적이다. 예, 예, 예. 10년 만에 모였는데 우리가 누굴 뽑아야 되지? 아 그래. 네. 하다가 네. 그래도 거의 8년 동안 그런 전쟁을 이끈 당시 현직 이란 대통령인 대통령. 하메네이만큼 뭐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없지 않냐? 야 88인 다 모여봐. 하필 또 작년에 88년도였어. 서울에서 올림픽 했다면서 예, 예. 호돌이가 마스코트를 했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네. 예, 예, 예. 아이고. 자, 앉아봐. 그러면 우리 2대 자 투표합시다. 투표 누구? 자, 나는 하메네이. 네. 하메네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 시아파 전문 회의에서 하메네이가 2대 일종의 대통령을 승진시킨 거예요. 그 최고 지도자라는 게 그 정도 위치인 겁니다. 그렇죠. 넘버 2에서 넘버 1으로 승진시킨 겁니다. 네. 그러고 36년 동안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럼 하메네이만의 어떤 그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특징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게 네. 호메이니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던 라흐바르였기 때문에 네, 영웅이었고. 그렇죠. 하메네이는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빛을 못 봤어요. 아. 근데 이 하메네이도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굉장히 원리주의 시아파 율법학자예요. 예.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할까 그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이 없어요. 네. 히잡 반드시 써야 되고 네. 뭐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 이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고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이른바 그 히잡 혁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강경하게 진압을 해가지고 국제사회 비난도 받았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향후 이란의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뭐 녹화 시점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를 또 내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쟁 중에 하메네이가 이제 자기가 암살당하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어떤 일종의 순교에 대비해서 후계자를 지목해놨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후계자 후보군에 정작 아들이 없어서 그것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예. 솔직히 아들이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이란 내에서도 약간 반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게 팔레비 왕조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아들이 또 최고 지도자가 되면. 세습하고, 예.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네. 아들은 후보군이 아니다. 네. 하면서 군 최고 지도자와 몇몇을 후보군으로 놔뒀는데 네. 트럼프가 이런 말 했거든요. 너 어디 숨었는지 다 알지롱. 숨어봐.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였어요. 이번에 그 포르도 등등등 핵시설.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날렸잖아요. 예. 전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뭐, 또 뭘요? 그 포르도가 이제 핵심 시설이었는데 예, 예. 거기서 트럭들이 쭉 나와가지고 뭔가 실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위성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러면은 텅텅 비었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안에. 그렇죠. 거기에 벙커버스터를 날린 거예요. 네. B2가 날아가요. 예. 전략 폭격기가 스텔스인가요? 네네네. 여기에 벙커버스터가 2발이 실립니다. 예. 6대가 날아갔거든요. 네. 그러면 총 12발이 12발이죠. 떨어졌잖아요. 네. 구멍이 근데 6개만 뚫려 있어요. 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보고 나름 밀떡인 저는 네. 쫙 닭살이 치킨 구스범프가 무슨 의미야, 그게?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뭐냐? 네. 말해도 돼요? 이거 뭐,
혼자만 하는 대회비인가요? 아니요. 뭐, 예. 이게 예. 벙커버스터가 한 발이 저 위에서 뚝 떨어져요. 네. 빵! 뚫고 들어가죠. 네. 그 뚫린 구멍에 또 들어간 거예요. 샥! 정확하게요. 그래서 12발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구멍만 뚫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요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네. 뭐 포르도에 있는 핵시설을 옮겼든지 말든지 I don't care고 네. 한데 봐라고 사진.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정확성을 자랑하는 벙커버스터다. 그리고 우리 CIA의 그런 능력으로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협상장으로 나와라. 대한민국 양궁 그 화살에 또 화살 꽂는 느낌이다 이거죠. 예. 우리 양궁이 더 잘하죠.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이미지 챙기시네. 예. 선스트라다무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하메네이 체제가 견고히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앞으로의 전망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이런 그 시사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말을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CNN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왜요? 그 CNN이 나름대로 분석적인 얘기를 하니까 네.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의 전쟁 속도를 어떤 언론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뭐 영상이 나오면 다 이상한 말하는 영상이 되고. CNN이 또 약간 뭐 나름대로 어떤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건 외신과 우리나라 국내 언론도 보던 데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개처럼 끌려 나가야 된다는 말을 대놓고 했잖아요. 네. Thrown out like a dog이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썼거든요. 네. 하메네이가?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메네이한테? CNN 기자한테. CNN을 개처럼? CNN 기자가 이런 말 했어요. 네. 아무리 봐도 핵시설이 완벽하게 파괴된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완벽하게 파괴됐다 했거든요. 네. CNN 기자가 파괴된 것이 아니다 하니까 저 CNN 기자! 개처럼 끌어나가야 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욕을 듣기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 입국해야 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LA 가야 돼요, 저. 알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는 그런 또 전개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그런 전쟁은 없어야겠죠. 네. 요거 하나만 설명해 달라고. 이번에 그 전쟁 중에 항상 이란이 꺼내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잖아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어떤 곳인지. 예. 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페르시아만 저기 보면은 모든 산유국들이 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등등등등등, 아랍에미레이트 등등등. 그래서 전 세계 그 원유 물동량의 한 약 20에서 25%가 저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오만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다를 큰 대양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수입하는 걸로 치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도 저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유 공급을 받고 예. 맨 끝에 있는 저 입구 부분 있죠. 네. 저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저 호르무즈 해협의 대부분은 이란 영해입니다. 공해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인접 국가가 있는데도. 네. 예. 그러니까 이란 공해 영해예요. 네네. 그래서 저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허가를 받고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정말로 진짜 이렇게 나오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해는 봉쇄가 안 됩니다. 공해는 그렇죠. 누구 마음대로 예. 봉쇄를 그렇죠. 해요. 예.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대부분이 이란 영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일단 밀어붙이면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물론 뭐 국제사회가 가만히 놔두지는 않겠지만 예. 진짜로 마지막 카드다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를 해버리면 진짜 유가 폭등을 해버리고 저는 우리 집에서 CBS까지 걸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미국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중국까지 끌어들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해 가지고 이란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석유 공급받지. 너희도 타격이 커. 너희도 타격이 크니까 이란에게 전화하라고. 중국 입장에서 그렇지.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지금 끌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 썬킴식 시사평론은 만약에 저기 막히면 저요 CBS까지 걸어와야 된다. CBS 숙지실에서 먹고 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란의 현 정치 체제는 어떻게 구축됐는지, 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란 누구인가? 오늘 이란의 근현대사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